자, 제5강 에스프레소 머신 및 도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정신도 없고. 자,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쓰는 도구인지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과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렇게 있는데 우측 밑에 보시면은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이 있고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로 돌리면 위에 있는 워밍 기능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까지 다 켜진다는 뜻이고, 1에 돌리면 여기는 켜지지 않고 에스프레소 추출만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으로 돌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머신을 2번으로 돌려서 켰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커피 머신 안에 있는 보일러가 물을 데우면서 가동을 시작해서 약 2-30분이 지나면, 2-30분이 지나면은 이 머신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정상 작동은 요 밑에 보시면은 양쪽에 지금 보이시는 계기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계기판은 펌프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좌측에 있는 계기판은 여기에서 나오는 파워의 힘, 몇 바로 추출이 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바늘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바늘은 약 1을 가리키고 있고, 왼쪽에 있는 계기판은 현재 약 3에서 4에 지금 가 있고요.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9에서 10 정도, 9바에서 10바 정도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1에 가까운 지금 압력 펌프를 나타내는 지금 계기판에는, 자, 왼쪽에 있는 스팀 압력을, 자, 우유 스티밍에 쓰는 스팀 압력을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압력이 1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신을 켜 주신 다음에 2-30분이 지난 후에 2가지 이런 계기판을 확인하신 후에 한쪽은 스팀을 틀어서 스팀이 원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한쪽은 추출수를 흘려서 정상적으로 9바에서 10바 정도의 압력이 걸리는지를 확인하시면 이 머신은 정상으로 작동하는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고요. 그럼 차근차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도구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것이 뭐죠? 이것은 포타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타 필터를 지금 강하게 지금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죠. 자, 그룹 헤드와 이 포타 필터가 꽉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머신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반드시 그룹 헤드에다가 포타 필터를 꼭 장착해 놓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자, 포타 필터를 왼쪽으로 45도 돌렸을 때 이렇게 빠져나오죠. 자, 어떤 분은, 어떤 카페에서는 이 포타 필터를 이렇게 빼놓고 쓰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타 필터는 반드시 머신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뜨거운 열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포타 필터에도 지금 만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포타 필터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포타 필터의 열기가
어느 정도는 같이 물려 있어야만이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추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바로 추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이렇게 빼놓고 쓴다든가 아니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쓰시게 되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낮아지겠죠. 낮아지게 됨으로 해서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커피를 담아서 추출을 하게 되면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타필터는 여기에 그룹 헤드에 장착해 놓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왼쪽 그룹 헤드, 오른쪽 그룹 헤드 이렇게 보통 2그룹짜리가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머신이 되겠고요. 요 그룹 헤드가 2개짜리가 있고 또 3개짜리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그룹 헤드가 하나, 둘, 3개짜리 머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헤드가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하나짜리는 원그룹, 2개짜리는 2그룹, 3개짜리는 3그룹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머신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포타필터는 반드시 장착해서 사용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샷글라스는 밑에 보시면 20mm, 위에는 40mm, 중간에는 긴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당연히 30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은 여기가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점을 여기에 잡아라. 한 샷은 30mm니까 이렇게 선을 길게 그어놓은 것입니다. 이 이름은 샷글라스라고 합니다. 자, 샷글라스는 유리 재질로 되어 있고 하단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유리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잡는 요령은 하단부를 잡으시면 됩니다. 하단부를 잡으시면 뜨거운 물이 있어도 뜨겁지 않고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이 윗부분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뜨거워서 놓치게 되면 자칫 안전사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샷글라스 잡는 방법은 반드시 밑면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장착하고 물을 한번 흘려 보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뜨거운 추출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뜨거운 추출수가 샷글라스에 가득 차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톱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뜨거운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윗부분을 잡게 되면은 뜨겁죠. 뜨겁기 때문에 요 하단부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부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뜨겁지 않게 이렇게 샷글라스를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샷글라스는 항상 뜨겁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머신 버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그룹 헤드별로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버튼은 연속 추출 버튼이라고 해서 내가 누르면 추출이 되고 내가 누르면 꺼지고 이러한 연속 추출, 자유 추출 버튼이라고도 하죠. 이런 버튼이 중간에 있고 왼쪽에는 잔이 하나가 그려져 있으면서 양이 작은 한 잔용이라는 뜻이겠죠. 한 잔 추출할 때, 2잔 추출할 때, 그러니까 한 잔 추출용, 2잔 추출용. 그 다음에 요것은 조금 진하게 오른쪽에 2개는 조금 진하게 한 잔용, 진하게 2잔용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팅하는 방법은 머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중간 버튼을 켜서 뜨거운 물이 추출되죠. 밑으로 추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자, 요런 버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타필터를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45도 정도 돌리게 되면 이렇게 그룹 헤드에서
포타필터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은 위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으니까 포타필터를 만질 때는 항상 주의해서 만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또 한번 장착했다가 다시 빼고 또 장착했다가 다시 빼고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안에 있는 포타필터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밑으로 다 씻겨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충분히 위에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또 잔여 물기가 있을 수가 있죠. 잔여 물기는 바로 이러한 린넨을 통해서 이렇게 안에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닦아주신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커피를 담아야만이 안정된 추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신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그라인더에서 포타필터를 그라인더 밑에 이렇게 장착되는 그 모양이 있으시죠. 이 모양에 맞게 대신 다음에 우측의 버튼을 켜주시면 그라인더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켜시면 그라인더가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은 조금씩 커피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시고 적당히 잘 떨어진 후에 두세 번 이렇게 탁탁탁 쳐주시게 되면은 커피가 골고루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골고루 담는 행위를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담는 모습이죠. 잘 담으신 다음에 탬핑을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서 탬핑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찌꺼기를 제거하신 후에 자 다시 우측 손으로 잡고 추출수를 한 번 더 이렇게 추출하기 전에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는 지금 물이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과하게 끓어오른 그런 물을 한 번 더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출 직전에 한번 가열된 물을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45도로 이렇게 기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초보자분들은 잘 이게 뭐 잘 안 들어가서 막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리는 과정에서 여기서 유격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채널링 현상이라고 하는 물이 유격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원활한 추출이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장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장착을 하신 후에 재빨리 우측으로 꾹 눌러주시게 됩니다. 우측을 잡으시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버튼을 누르신 후에 바로 이렇게 샷글라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추출이 바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지체하지 말고 연속 동작으로 바로 추출에 들어갈 때까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추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을 한번 추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당량 추출이 되었다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머신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샷글라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샷글라스는 이렇게 유리 재질로 약간 소주잔보다 조금 길쭉하게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껍게 유리 재질로 해서 하단부를 이렇게 좀 두껍게 만드는 이것을 샷글라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샷글라스를 잡는 요령은
하단부에 있는 유리 재질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를 잡을 경우에는 음료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추출된 음료가 90도가 넘기 때문에 하단부를 잡아주시는 것이 손을 안 대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샷글라스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선이 하나 길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는 선은 30mm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긴 선을 30mm에 그려놨고 밑에 부분은 20mm, 위에 부분은 40mm 이렇게 20mm, 40mm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샷글라스는 이렇게 샷을 내려서 몇 미리까지 추출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놨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도구는 벨크리머라고 합니다. 벨크리머 이렇게 보시면은 스텐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글라스죠. 그래서 이렇게 스텐 재질로 해서 커피를 샷을 받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양하게 음료를 만들 때 한 샷 한 샷 이렇게 음료를 잔에다가 부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지금 작은 거, 큰 거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제일 작은 원샷 30mm 정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구는 자, 보시게 되면은 샷글라스보다는 샷글라스나 벨크리머보다는 조금 더 널찍한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이고요. 요것은 투샷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미리수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용도는 에스프레소를 투샷을 바로 받아서 용기에 담을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용기는 데미타세 잔이 되겠습니다. 데미타세 잔. 자, 이렇게 잔받침이 있고 잔이 있죠. 자, 이것은 사기 재질로 되어 있죠. 사기 재질로 돼서 에스프레소를 직접 받거나 또는 이렇게 벨크리머에 받아서 다시 이렇게 데미타세 잔에 옮겨 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료를 따뜻하게 데운 잔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담는 그릇, 이 명칭은 데미타세 잔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카푸치노 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카푸치노 잔, 아까 에스프레소를 담는 데미타세 잔보다는 조금 더 크죠. 여기에 용량은 약 180ml 정도 들어가는 잔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카푸치노 음료를 담는 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카푸치노용 잔이죠. 자, 요 용기에는 카푸치노뿐만 아니라 카페 모카도 이 잔을 이용해서 음료를 만드시는 잔이 되겠습니다. 자, 잔받침과 잔, 이렇게 카푸치노 잔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보여드리는 잔은 카페 라떼 잔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카푸치노 잔이 180ml 정도 담기는 잔이었다면 요 잔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약 220ml 정도 들어가는 카푸치노보다는 조금 더 큰 용량의 잔이 되겠습니다. 이 잔의 용도는 카페 라떼 또는 아메리카노를 잔에 담긴 형태로 서빙을 할 때 아메리카노 또는 카페 라떼 두 가지 음료를 담는 잔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잔은 지금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이렇게 아이스 음료용 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 잔이
유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이용해서 아메리카노 음료 또는 카페라떼 음료를 차가운 음료로 만들 때 큼지막한 유리잔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용기는 지금 종이컵이 되겠습니다. 종이컵. 자, 이 종이컵은 13온스용 종이컵입니다. 자, 이렇게 13온스용 종이컵이 되겠습니다. 약간 길쭉하면서 이 정도의 사이즈,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자,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은 리드라고도 합니다. 리드는 규격에 잘 맞는 것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격이 잘 맞지를 않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을 사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위에 직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테이크 아웃용, 테이크 아웃용으로 뜨거운 음료를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컵과 뚜껑, 또 종이컵과 뚜껑이 있으면은 이 밑에를 잡을 때 뜨거운 음료를 잡았을 때 굉장히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홀더를 사용하죠. 홀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에 딱 맞죠. 딱 맞는 이렇게 홀더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이컵, 뚜껑, 홀더 세 가지가 규격이 잘 맞는 것을 잘 골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뜨거운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커피 스틱이 필요합니다. 커피 스틱을 통해서 안에 있는 커피를 저은다든가 또 빨대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스틱은 이 길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음료에 제공했을 때 너무 짧아서 또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 스틱의 길이도 잘 확인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이스 음료를 담기 위한 용기죠. 자, 플라스틱은 PP 재질로 만드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것은 16온스 플라스틱 컵, 아이스 음료용 플라스틱 컵을 보고 계신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용기 상단에 있는 이 원지름, 그죠? 원의 크기와 이 뚜껑의 사이즈가 잘 맞아야 됩니다. 잘 맞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뚜껑의 직경과 컵의 직경이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홀더 같은 경우에도, 자, 홀더를 잘못 샀을 경우에, 아이고 작네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은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홀더도 이 컵의 사이즈에 맞게끔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홀더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맞는 뚜껑과 홀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아이스 음료를 마실 때는 이렇게 빨대를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빨대,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입니다. 이 빨대는 환경적인 이슈로 또 종이로 만든 빨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 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빨대의 사이즈와 이 컵의 사이즈를 잘 맞춰서 적당한 것을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도구는 계량컵이 되겠습니다. 계량컵을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200ml, 150ml, 200ml 이렇게 눈금이 잘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계량컵의 용도는 내가 만든 커피나 내가 만든 음료가 적당히 레시피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지 계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음료나 물을 부어서 적당량 이렇게 계량을 할 때 사용하는 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용기는 물통이 되겠습니다. 물통. 요 물통은 약 2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통이고요. 이 물통의 용도는 여기에 얼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찬물을 부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스 음료를 만들 때 이렇게 차가운 물을 따라서 용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물통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소개해 드릴 도구는 조금 큼지막한 수저가 되겠습니다. 자, 밥 숟가락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숟가락의 용도는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떠서 음료를 만들 때 이렇게 거품을 위에 이렇게 떠 올린다든가 아니면 거품을 막고 뭔가를 제조할 때, 음료를 제조할 때 쓰는 숟가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큰 숟가락,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예, 이렇게 찌개고, 이것은 얼음 또는, 음료, 식품, 이런 것을, 잡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찌개가 되겠고요. 보통 이 찌개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용도에 맞게 찝어야 되는 찌개이기 때문에 몇 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포크가 되겠습니다. 포크는 아시죠? 사이드 음식이나, 예, 뭐 과일 같은 거를, 예, 찍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티스푼입니다. 티스푼이죠. 티스푼은 음료를 저어서 마시는 용도로 손님에게 제공하는 용도죠. 다음 용기는 이렇게 보시면,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계량이 되어 있고 짜면 나올 수 있는 이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스, 초콜릿 소스나 카라멜 소스 등을 여기 담아서 이렇게 드리즐 할 때 위에 이렇게 가니쉬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예, 이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양념통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시나몬 가루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열어서 안에다가 시나몬 가루를 넣고 이렇게 망이 되어 있죠. 망을 통해서 이렇게 탁탁 치면은 시나몬 가루가 잘 이렇게 나오도록 설계된 이런 시나몬 양념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닫아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많이 보시는 행주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약간 넓은 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린넨이라고 합니다. 린넨의 용도는 어떤 핸드 드립을 한다든가 각종 예, 음료를 제조할 때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리스타가 여기에 차서 이렇게 다른 것을 닦을 때 사용하는 린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이것을 저그라고 합니다. 저그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작은 거, 큰 거. 또 이거의 용도는 시럽이나 소스를 이렇게 계량을 해서 뭔가 만들고 집어넣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저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도구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저울 이렇게, 예, 계량을 할 수 있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저울은 뭐 핸드 드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에스프레소의 무게를 잰다든가 또는, 예, 여러 가지 식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0점 조절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저울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작은 저울도 있네요. 이렇게 작은 저울은, 예, 좀 더 소량의 원두라든가 이런 500g 미만의, 예, 원두 등을 잴 때 쓰는 소량 저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에스프레소 관련 재료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예, 커피가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 가장 중요한 커피, 예, 로스팅된 커피죠. 이 안에 로스팅된 커피고, 보통 이렇게 1kg 정도에, 예, 담겨져 있는 커피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 이거는 은박 봉투인데 이 커피 회사에 따라서 뭐 은박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디자인이 입혀져 있는 커피들도 있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유인데요. 우유는 여러분들이 1리터짜리 우유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 용기는
우유를 여기에 담아서 우유 스티밍을 하는 스팀 피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팀 피처는 600ml 용량입니다. 600ml 용량에서 사용하는 요령은 여기 코 밑에 코가 있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 밑면까지 우유를 부어 주신 다음에 우유 스티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면까지 담게 되면은 우유가 약 250ml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잔용 만들 때 사용하는 우유 스팀 피처를 보여드렸고요. 스팀에 수동으로 거품을 낼 때 사용하는 거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렇게 이것이 빙빙빙 돌아가면서 우유의 거품을 내줄 때 수동으로 우유 거품을 내주는 수동 거품기까지 우유 관련 도구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커피 관련된 소스와 시럽을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소스는 카라멜 소스가 되겠습니다. 카라멜 소스 용도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사용할 때는 뚜껑을 연 후에 위에 펌프를 달아서 한 펌프, 두 펌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소스는 초콜릿 소스가 되겠습니다. 초콜릿 소스도 카라멜 소스와 마찬가지로 위에 여기 뚜껑을 열고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카페 모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초콜릿 소스, 초코 소스가 되겠습니다. 바닐라 시럽은 바닐라 라떼 또는 각종 시럽이 필요한 음료에 들어가는 시럽으로서 마찬가지로 위에 뚜껑을 연 후에 펌프를 달아서 한 펌프, 두 펌프 이렇게 사용하는 바닐라 시럽이 되겠습니다. 바닐라 향이 나는 시럽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카푸치노에 뿌려 먹는 시나몬 가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몬 가루가 이렇게 용기에 담겨 있는 것이 있고 또 이 용기에다가 옮겨 담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용기에 이렇게 옮겨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소개드릴 도구는 청소용 솔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솔. 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꺾여져 있는 솔은 이 솔의 용도는 자, 에스프레소 그룹 헤드를 청소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들을 잘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용도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뜨거우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길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솔이 달려 있죠. 이거는 또 이렇게 이 그룹 헤드를 뜨거운 물을 흘려내리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약품을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계 청소용 약품이 있죠. 이렇게 약품이 있는데 약품을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뚜껑을 열고 약품을 이렇게 푸는 용도 이렇게 푸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품을 청소할 때 이렇게 푸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솔이죠. 솔이고 또 자, 요런 솔이 있죠. 요런 솔은 앞에 이렇게 붓처럼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커피 찌꺼기들을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커피는 이제 분말로 이렇게 분쇄된 커피들이 많이 떨어짐으로 해서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솔로 이렇게 가능하면 커피 가루를 청소하는 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이렇게 잘 접어놨죠.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라고 박혀 있죠. 앞치마를 이제 머리에 둘러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앞치마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도구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에스프레소 추출과 관련된 도구 또는 재료, 일부 재료와 용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머신 앞에서 추출해 보고 또 음료도 만들어 보는 실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